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뭐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네요. 오늘 제가 어제도 그렇고 보는데 무슨 3만이 넘고 3만 1000 가까이 갔었다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켜놓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는 얘가 이게 생각보다 안 빠지거나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렴으로 하면은 이게 수렴이 끝나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 가능성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줄줄 세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큰 수렴을 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 두 번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얘가 이제 요 밑을까지 쭉 떨어져서 27,500 부근을 결국 찍는 그런 가능성이 세 개가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번 가능성에 조금 배팅을 하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신규 진입 자리를 아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자체가 힘들게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 그리고 슛을 계속 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도미넌스가 지금 주봉상에서 주요한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어쨌든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게 뭐다? 이 수렴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미넌스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자, 보시면 도미넌스가 이 이동평균선의 지금 7일 MA 이동평균선을 밑으로 하회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보통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알트가 오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비트가 좋은 상황에서 도미가 떨어진다는 것은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게 단기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4시간 봉상에서는 이런 게 되지만 주봉상에서도 이런 그 저항을 막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게 이제 일봉에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어쨌든 이 주요한 저항을 얘가 이제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올라가면서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주봉에서 지표를 보면 이 보조 지표가 지금 RSI가 되게 강세를 보이면서 나름 과열의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열을 어쨌든 시키는 형태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 자리보다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주봉상에서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는 부분에서 단기 눌림 때 알트가 숨을 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업비트를 보면 지금 보면 플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알트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세가 좀 더 연출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쨌든 얘가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그럼 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약간 하락하는 과정에서 알트가 단기적으로 숨을 쉴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동안에 현금 비중도 잘 지켰고요.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현금 비중도 잘 지켰고,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밑에 하락할 때, 우리가 이제 SEC가 한창 난리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뭐 했죠? 여기 이 밑에 부분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죠. 알트를 매수를 하고 비트코인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상승이 있었어요. 이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미 수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했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익절금을 가지고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냐면,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불타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너무 대놓고 고점 신호예요. 자, 보세요. 많이 올랐고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보조지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과열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누가 봐도 조정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안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표를 수렴하는 형태로 시킨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언제 그런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시는 뭐 요때라든지, 요때도 그렇고, 그리고 FTX 때 처음 올라갈 때, 이때도 생각보다
저점이 많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수렴하는 형태로 있다가 또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된다면 아무도 이걸 신규 진입을 하지 못할 것이다. 신규 진입을 절대 하지 못하게 만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단기 수렴의 형태로 별다른 조정 없이 기간적인 조정만 해주고, 그럼 이제 그러면서 얘가 계속 지표가 이제 낮아져요. 그런 지표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일단 비중을 현금 이익금이 만약에 있다 하면 익절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익절금을 가지고 3등분을 나누세요. 3등분을 나눠서 3등분을 나눴을 때 첫 번째 등분은 여러분들이 일단 출금을 하시고요. 익절을 했으니까 오랜만에 출금도 해봐야죠.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이 1번 시나리오에 베팅을 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구간에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더 크게 수렴을 할 수 있는 2번 구간이 있죠. 이제 거기에 베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게 추후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일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알트들이 있어요. 뭐 플로우라든지 좋은 애들 있잖아요. BK라든지 뭐 폴리곤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다 괜찮거든요. 이런 애들도 좀 지켜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이라든지 아비트럼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가 간 다음에 디센트랜드 좀 반응이 있었는데, 그럼 뭐 메타버스 애들도 좀 지켜봐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을 좀 단기간에 알트장을 노리고 집중해 보시던지,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 하면 그냥 비트코인 위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어쨌든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저항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꺾이지 않는 이상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눌렸다가 올라간다면 그 눌리는 그 시점에 단기적으로 알트장이 올 거라서 그걸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되고, 여러분들 알트를 들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도미넌스가 눌릴 때 알트장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는 알트를 분할로 계속 매도를 해서 일부는 현금으로 놔두고 있고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그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식을 좀 몇 가지 체크해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비트코인 펀딩 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차트는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도구의 선물 수요를 보여준다. 근데 그들은 아직 가방을 가볍게 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빠르게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됐다라고 돼 있고, 얘는 어쨌든 계속 늘려나가는 모습에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거는 일단 미결제 약정의 부분들을 좀 더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속 롱을 들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그 바이낸스 US 쪽에서 이 비트코인 테더마켓에서 지금 13만 불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이 부분에 뭔가 고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들 이제 비트파이넥스나 이런 곳에서도 막 고점을 막 찍어가지고 거기에 뭐 도달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수치가 되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를 뭔가 일부러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어쨌든 추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13만 불을 되게 이번 장세에서 유의미한 목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한 번의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딱 특별용으로 이제 하나 찍을까 하는데, 일단 어쨌든 올 연말이나 이럴 때 상승장이 오면 저는 이제 10만 불에서 13만 불, 12만 불 뭐 이 정도에는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면 17만 불일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올해 오르면 아마 10만 불에서 13만 불 아니면 10만 불 이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비유동적 공급은 비트코인의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도달한 반면, 거래소 잔고는 2018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인 230만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계속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만큼 이거는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매도 압박이 많이 옛날보다 덜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들이 돈을
거래소에서 입금해서 매수하고 다시 본인들 개인 지갑으로 빼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매집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영 대표도 그 얘기를 했죠. 이건 쇼스퀴즈가 아니고 누군가가 많이 사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쇼스퀴즈가 아니고 누군가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리플이 싱가포르에서 주요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이제 ODL 서비스를 싱가포르에서 할 수 있게 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ODL 거래 절반 이상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싱가포르는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에 있는 나라고, 리플은 사업개발, 컴플라이언스, 재무 등을 주요 사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싱가포르에 인력을 확충했다. 계속 여기 집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구제당국과의 협력을 모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탈미국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약간 압박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플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소송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실 어제 뉴스긴 한데, 중국이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다라는 건 돈을 계속 풀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때마침 미국도 들어오는데 중국도 돈을 푼다면 이게 모두가 모이는 크립토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손가락만 빨고 있을 때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영상 계속 보셨으면 손가락 빨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그 불안한 마음들, 오르면 올라서 불안하고 내리면 내려서 불안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앞으로는 정말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 2018년이나 19년 뭐 이럴 때는 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뭐 유의미한 재료가 팍팍 터지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인지 그때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세상이 하루하루가 달리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루하루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적어도 어느 정도라도 좀 들어가 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계속 말씀드리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2달 동안 뺀 거를 고작 6일 만에 다시 복구를 시켰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하락을 할 땐 정말 우리 힘들게 기간을 길게 하면서 계단식 하락을 줘서 정말 힘들겠지만, 이걸 다시 돌리는 데는 6일밖에 안 걸렸다는 것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을 만약에 딱 다 잡으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동안의 그 기간과 그 가격의 움직임들은 다 매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개미들이 못하게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선물이 됐든 현물이 됐든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 걸리는 것은 이거예요. 비트코인 홀더의 77.6%가 수익인 상태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단기 매도 압박으로 좀 작용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밑에서 잘 잡았고 수익 실현도 했고 출금도 했고, 그러면 남은 걸로는 이익금으로 하는 거는 과감하게 또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것들이 코인의 거래량이 별로 없고 아직도 코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야 관심을 가져서 들어오지,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는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좀 올랐네? 왜 이렇게 오르지? 그럼 떨어지겠지, 이 정도로 저는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고 더 많이 올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근데 사실 메인은 이거예요. 오늘의 메인은 이제 어제 파월이 얘기했던 건데, 암호화폐가 자산에 대한 지속력이 있다. 때마침 블랙록 들어올 때 되니까 파월이 이 얘기를 하죠. 암호화폐 자산 지속력이 있다. 이건 그냥 공인을 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냥 연준에서 암호화폐는 자산이다. 근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지속력까지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꼴이거든요.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한 종류를 보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연방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건 적절하다. 그래서 이게 CBDC를 하기 전에 파월이 혹은 연방정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딱 보증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USDC라든지 이런 애들을 하겠다 뭐 인용하겠다 USDT도 인정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공존하는 거 허용하겠다 대신 CBDC 나오면 다 합치자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문제였던 게 뭐였냐면 테더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미 시가총액 발행량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는데 USDT는 괜찮지만 USDC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빠져서. 근데 이게 이제 요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올 만한 요인이 충분히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린 제대로 돈 파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또 보면은 계속 하락세가 지속이 돼서 델라스큐 지수가 하락세제가 돼서 강세 지수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좋은데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파월이 뭐죠? 블랙록 ETF 신청한 이후에 갑자기 뭔 얘기를 하냐고요. 바로 스테이블 인정한다는 발언하고 암호화폐 지속력이 있다. 그런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게 말했다는 거. 이거는 제도권으로 빠르게 편입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 틈을 이용을 해야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 내가 신규 진입이다 라고 하면 영상을 이제 본다 하시면 그러면 이제 많은 비중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비중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천천히 진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렵다. 어떤 코인을 언제 사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요번 장에 제가 이 하락 때 제가 다 매수를 시켰거든요. 이거 보면 플로우도 있죠. 플로우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플로우도 이렇게 있고 손절가를 아예 없애놨어요. SEC 빌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근데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있었거든요. 손절가가. 근데 얘네들은 타겟이 다 같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수익 아비트럼 이런 식으로 다 픽을 내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현금 비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카톡방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 개인적인 질문이나 답변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선물입니다. 자 이게 멤버십이랑은 또 다른 건데요. 선물은 선물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물은 현물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롱만 잡으면 먹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롱 버튼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럴 때인데 제가 계속 저는 롱을 내서 지금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포지션을 2개 잡는 해칭 모드를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걸 보고 그냥 해칭을 포기하고 바로 롱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 이렇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싶다. 선물도 매매를 하는데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이러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추가로 따로 영상을 편성을 해서 하나 또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